네, 안녕하세요. 차선생입니다. 자, HLB가 이제 공매도의 영향을 받으면서 주가가 튀어 오르려 하면 공매도, 그죠? 튀어 오르려 하면 공매도 계속 눌리고 있어요. 오늘 같은 경우도 아까 마이너스 4.83%까지 내려갔을 때 제가 공매도의 공격은 오늘 여기서 제한적일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이유는 간단한데 공시를 보셔도 알겠지만 이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이 되면 공매도가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엊그저께 그죠? 어제 공매도 과열에 지정이 되면서 이제 공매도를 못 하게 됐어요. 어제 구간에서. 그래서 어제 주가가 올랐는데 오늘 주가가 또 마이너스 5% 이상 하락 시 공매도 금지 기간이 연장됩니다. 즉 오늘 구간에서 마이너스 5% 이상 하락하면 내일 구간 공매도를 또 못 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5% 이상 하락을 만들지 않고 끝낼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아마 당분간은 계속적으로 공매도 공격이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저가 매수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상 HLB는 그래도 개인 투자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이 저가 매수세가 바닥에서 계속 들어오고 있단 말이에요. 저가 매수세가. 자, 그런데 이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는 지금 공매도 공격이 너무나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돈들이 다 정치 테마주로 쏠렸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정치 테마주로 모든 돈들이 쏠려갔기 때문에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의 매수세 특히 받아줄 수 있는 개인 투자자가 없이 주가가 그냥 다 흘렀어요. 뭐 APR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전광판을 봤을 때 사실상 괜찮은 회사들이 오늘 많이 하락했단 말이에요. 특히 뭐 ABL바이오 같은 경우는 담도암 관련돼서 임상 데이터 굉장히 잘 나왔는데 주가가 또 밀렸죠. 이 바이넥스도 CDMO 관련된 회사인데 마찬가지로 이렇게 많이 하락할 이유가 없는 회사들의 주가가 많이 하락했다라는 건 결과적으로 시장에서 어떤 부분들 공매도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졌다라는 거고 이걸 받아주는 매수세가 사실상 개인 투자인데 다 정치 테마주로 넘어갔다라는 거예요. 오늘 구간에서. 그러니까 이 증시가 참 좋지 않은 질적으로 좋지 않은 건데 이게 보면은 다 정치 테마주죠. 이게 질적으로 너무 안 좋아요. 이 정치 테마주가 이렇게 올라가는 게 사실. 근데 어쨌건 이 부분은 아마 이번 주 금요일로 마무리가 될 거기 때문에 여기 있는 수급들이 결과적으로 저가 매수 싸져 있는 종목들 위주로 들어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미리 좀 담아놓는 연습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HLB는 아마 개인 투자자들이 이미 좀 담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매매 동향을 보더라도 현재 구간에서 개인 투자자가 오늘 구간 매수세가 유입이 되었죠. 일단은 우리가 공매도 현재 오늘 관여율을 보면 공매도 관여율을 보면 얼마요? 25만 주죠. 그죠? 25만 주인데 오늘 거래량을 보면 100만 주입니다. 즉 공매도가 차지한 관여 비율이 25%라는 거예요. 이날도 마찬가지로 이날도 거래량 120만 주에 공매도 37%, 이때도 공매도 관여율이 35% 정도 됐고요. 그러니까 지금 전체 거래량에서 공매도가 차지하는 비율이 엄청 큽니다. 그래서 공매도 잔량을 우리가 잠깐 보게 되면 최근에 3월 28일자로 공매도 순 보유 잔고 수량이 늘어났습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구간에서 공매도가 계속적으로 잔고를 늘리고 있고, 그러니까 사실 시장 참여자는 공매도가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3월 31일 공매도 시작 전에 일단 공매도 잔고가 이렇게 늘어났다라는 거는 아무래도 공매도에 대한 준비가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사실상. 그래서 일단은 지금 구간에서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거는 현재 공매도가 이때죠. 이때 3월 31일 이때 아마 물량이 많이 들어왔을 거고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일단 4월은 지켜보는 게 맞아요. 4월은 그러니까 이 구간이 지지선 구간일 수 있어요. 지지선 구간이 있을 수 있어. 근데 이게 지지를 정확히 받을지 못 받을지는 우리가 좀 더 지켜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 구간에서 이런 지지선에 대한 부분들 조금만 더 멀리서 한번 지켜보고 섣부르게 추가 매수하지 말자. 아니 여기서 저가 매수했으면 추가 매수 되잖아요. 왜 제가 섣부르게 추가 매수하지 말라는 거. 그러다 올라가면 어떡해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 아마 제 텔레그램방 들어와 계신 분들은 오늘 다 내용을 봤을 텐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주식을 7년 하면서 느낀 점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거는 제 텔레그램방 안 들어와 계신 분들도
분명하게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러한 내용들 많은 분들이 공감을 좀 해주셨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제가 느낀 점인데 뭐냐면 절대 욕심내면 크게 많이 못 먹는다. 못 먹는다 이 말인데 수익을 많이 챙기려고 하면 결과적으로 매도할 타이밍에 매도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HLB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 생각을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그냥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똑같습니다. 자, 우물안 개구리가 되는 건 내가 좋아하는 섹터만 투자하고 올라가는 종목만 투자하면 결론적으로는 밑에서 꿈틀대고 있는 큰 상승을 준비하는 섹터를 놓칠 수밖에 없다. 주식 투자는 여유 있는 마음으로 여유 있게 투자해야 된다. 1억 천금을 얻기 위해 투자한다면 당장 때려쳐야 되고 누구는 또 이야기한다. 주식 투자는 인생 역전 계층 사다리를 통과하기 위해 하는 건데 1억 천금을 바라지 않으면 왜 투자하느냐. 자, 앞으로 여러분들이 살 날이 20년, 30년 더 있을 텐데 단 1년 만에 큰 돈을 벌고 경제적 자유를 이루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지만 절대로 그렇게 될 수가 없다. 그렇게 되더라도 잠깐뿐 결국 모든 돈을 잃고 다시 바닥으로 돌아갈 거다. 결론만 말씀드립니다. 욕심을 줄이고 여윳돈으로 투자하고 매매를 자주 하지 말고 큰 흐름을 보고 매수했다면 진득하게 기다리자. 결과적으로 HLB 투자하시는 분들의 마음은 이걸 거예요. 자, 매매를 자주 하지 말고 큰 흐름을 보고 매수했다면 진득히 기다리자. 이 부분이죠. 그렇죠? 뭐요? 승인에 대해서 보고 있기 때문에 큰 흐름을 보고 진득하게 기다리자. 자, 그런데 제가 이 말까지는 말씀을 드렸는데 중간에 어떤 말씀을 드렸어요? 리스크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리스크. 계속적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조를 드리는 건 리스크 관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수익 나면 챙겨라, 분할 매도해라, 욕심내지 말아라, 리스크 관리해라, 전부 다 위에 올린 경험담을 바탕으로 말씀드리는 거다. 그리고 항상 그림을 크게 보고 생각하자. 우리가 지금 주가가 밑에서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올라가는 구간에서 뭐요? 변동성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인지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 과거에도 계속적으로 변동성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변동성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섣부르게 매수할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도 마찬가지. 우리가 이 4월 달에 내용들이 많잖아요. 공매도 재개 이슈라든지, 그죠? 전환가액을 또 조정하는 이슈가 4월 16일인가? 이때 또 전환가액 조정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옵디보와 여보이가, 그죠? 옵디보 여보이가 승인되는 부분들도 또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이 여파가 크지는 않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이 구간에서 이날 승인됐거든요. 이날 보면 금요일 지나고 주말에 옵디보 여보이가 유럽에서 승인 났다고 했어요. 그죠? 근데 이 부분에서 우리는 뭐라 그랬어요? 전혀 상관이 없을 거다. 저 당연히 맞죠. 전혀 상관이 없겠지만 영향은 있을 수 있다. 근데 사실상 이날 주가 어떻게 됐어요? 순간적으로 마이너스 21%까지 빠졌다가 올랐습니다. 물론 이게 옵디보 여보의 영향은 아닐 가능성이 높지만 항상 무언가 악재인 느낌이 들었을 때는 뭐 해야 된다? 한번 지켜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4월에 옵디보 여보가 승인되면 우리랑 크게 상관은 없다라고 얘기하기에는 그래도 가남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가 분명하게 인지해야 되는 건 우리에게 좋지 않은 건 사실이에요. 그러면 이걸 시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이겠냐? 이런 식으로 받아들인다라고 하면 상승이 나오다가 또 꼬꾸라질 수가 있겠죠. 그럼 이때 우리는 뭐 해야 돼? 과감하게 신규 진입이나 추가 매수에 대한 부분 들어가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기회가 왔을 때. 저는 이 기회가 한번 오는 거를 기다리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면 너 빠지라고 저주하고 있는 거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절대 아니죠. 절대 아니죠. 왜? 현 구간에서 지금 물을 타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지금 물 타는 선택을 한 거고 여기서 주가가 올라가면 결과적으로 여러분이 승리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만약에 물 안 타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우리는 이 물타기를 포기하고 이 자리 물타기를 포기하고 내려왔다 올라가는 걸 기다리는 선택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저는 중장기적 말씀드리지만 주가는 다시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과정에서의 변동성을 이용하겠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분 나쁘게 생각을 안 하시겠지만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핵심은 공매도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지금 최근에 시장에서의 수급에 대한 부재 이러한 부분들이 HLB 주가를 끌어내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단기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은 언제 잡힐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4월은 어쨌건 이벤트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HLB도 분명히 한번 조심은 해야 되는 구간이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대응에 대한 부분들 같이 한번 진행을 해보겠다라고 하시면 위쪽에 번호 있죠. 몇 번입니까? 010-9201-6329 이쪽으로 H 남기시면 여러분들 입장 도와드릴 거니까 뭐라고 남기라고요? 010-9201-6329 H 남기셔서 입장하시면 저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가장 중요한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남이 수익 났다고 배합하지 마시고요. 내가 지금 손실 보고 있다고 조급해하지 마세요. 결과적으로 내가 정확하게 좋은 자리에서 매수를 했다라고 했을 땐 내가 지금 당장은 손실이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내가 위너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지금 HLB 생명과학이랑 HLB랑 합병한다 어제 내용을 올려드렸지만 HLB 생명과학 합병하는 거에 따라서 생명과학 주주분들이 굉장히 조금 솔직히 저는 좀 불쌍해요. 이게 참 자기네들 마음대로 합병을 하는 거잖아요. 소규모 합병을. 그래서 주식 매수 청구권도 뭐 400억에 7,500원까지만 받겠다. 이런 내용들을 얘기하는데 그럼 전체적인 그림을 봤을 때 그러면은 이 합병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려면 HLB 주가가 올라줘야 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HLB 주가가 올라줘야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합병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 부분을 고려했을 때 이 합병을 무조건 시키려고 할 거예요. HLB 입장에서도 주포 입장에서도 왜? 지금 여기서 HLB를 합병시킨다라고 하면 전체적으로 HLB와 HLB 생명과학으로 분산되는 수급을 그렇죠? 한쪽으로 몰 수가 있습니다. 한쪽으로 몰 수가 있고 그리고 전환사채나 이런 부분들 자금에 대한 문제 이러한 부분들도 한 번에 묶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좋게 포장하자면 이제 합병에 대한 부분들 뭐라고 할까요? 합병에 대한 부분 우리 한번 읽어보면 뭐 시너지가 난다 이러한 부분들은 솔직히 말도 안 되는 소리는 아니지만 좋게 포장한 거죠. 시너지가 난다라는 건. 결과적으로 환기 종목이 됐고 이 가격이 낮아진 상태에서 1대 0.11 합병인데 일생 주주들만 솔직히 바보가 된 거예요. HLB 주주 입장에서 탐탁치는 않긴 하고요. 왜? 결국 주식수가 늘어나고 희석되는 거니까. 네, 이러한 전체적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참 이겨내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겨내고 주가가 상승을 했을 때 분명히 또 나중에 9만원, 10만원 또 올라갈 겁니다. 올라갔을 때 또 그때 비중 축소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한번 고민을 해보고 시장에 대한 부분들 같이 공부하면서 오늘 정말 많은 내용 써드렸거든요. 보면은 뭐 APR이라는 종목들도 캡처 많이 해서 보내드리고 전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종목에 대비를 해야 되는지 다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좀 말이 좀 길고 이해가 안 되실 분도 있을 텐데 어쨌건 요 부분들 같이 대응하고 공부하실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H 남겨주시면 입장 도와드릴 거고요. 제가 이 4월까지만 드리는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이제 30일 정도 남았는데 4월까지만 드리는 CDMO 관련된 부분, 원료의약품 관련된 부분 이 부분도 어제부터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 바이오 시장에 큰 상승이 나올 찾은 결과입니다. 죄송합니다. 바이오 시장에서 큰 상승을 기대하고 있는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뭐요? 저는 이 CDMO와 원료의약품 쪽 이 부분을 계속적으로 우리나라 바이오 회사들이 진출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 눈치를 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까지도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정리하면 위에 번호 010-9201-6329 이쪽으로 H 남기셔서 텔레그램 방 HLB 몇 타점 몇 타점 잡아가시고 추가적으로 히든 종목 이건 또 뭐냐면요. 제가 요거 정말로 이제 진짜 오랜만에 좀 완전 괜찮아 보이는 종목이다라고 생각해서 가져온 종목인데 지금 계속적으로 횡보를 하고 있어요. 자, 이 종목 보면 잘 봐봐요.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종목 차트 전에 우리가 이걸 한번 볼게요. 자, 이 종목이랑 이 종목은 어때요? 차트가 어때요? 똑같지 않나요? 움직임 자체가 봐봐요. 이 종목 매집 후에 그죠? 고의적으로 하락을 유도해서 하락을 만들어냈죠. 그죠? 악재를 노출시켜서 하한가를 만들고 뭐 했어요? 바닥에서 매집을 진행하고 301선과 224일선 장기 이평선 밑에서
검색기에 안 나오게 설정까지 완료했다. 그죠? 그 이후에 어떻게 했어요? 그 이후에 검색기 안 나오게 하고 그 이후로 대량 매수세 들어오고 뒤에서 봐봐요. 어떻게 됐냐? 이렇게 됐어요. 이 자리에서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올라갔단 말이에요. 몇 배요? 12배. 한 달 동안 12배 폭등했어요. 이거 뭐요? EV 첨단 소재예요. EV 첨단 소재. 똑같단 말이야, 차트가. 얘랑 봐봐요. 얘랑. 똑같단 말이야. 올려놓고 뭐예요? 매집해서 고의적으로 이탈시켜서 바닥권에서 매집하고 있죠. 그죠? 장기 이평선 밑에서 검색기 안 나오게 설정해놓고 매집 후 고의적으로 하락 유도하고 악재 누출해서 급락 만들고 뒤에서 대량거래 들어오고 있죠. 보여? 이 자리요. 이 자리. 자, 여기서 한 번만 더 위로 올라오는 대량거래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이 자리에서 한 번만 더 위로 들어오는 대량거래 들어오면 그때부터 잡을 수 없습니다. 왜? 왜 못 잡아요? 이렇게 올라가니까. 그죠? 이거 바닥에서 100만원 아니 200만원이라 사놓으면은 10배까지도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적으로 체크 한번 해보시기 바래요. 자, 요 종목 몇 번으로 보내면 된다고요? 010-9201. 자, 6329로 히든이라고 남겨주세요. 히든. 요거 선착순 30명은 그냥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히든이라고 꼭 남겨주시고요. 자, 그래서 요 종목은 제발 꼭 한번 받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받아가면 좋을 것 같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기법까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 텐데요. 이 기법은 뭐냐면은, 자, 이 기법이 뭐냐면요. 단기적으로 제가 이렇게 좀 만들어 왔는데, 제가 이 종목을 발굴하는 거를 이런 식으로 발굴한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요거는 내려서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을 좀 당겨서 확인을 해보면은, 자, 이쪽에 제가 이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들을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놨습니다. 세력들이 매집하는 원리를 알아야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건데, 주식이라는 건 상당히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이 변동성에 저점 부근에 매수를 해야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때 이 가장 저점 부분에 잡아놔야지 변동성에 견딜 수 있다라는 건데, 만약에 이 변동성의 중간 부분에 잡아 놓더라도 세력이 매집을 했다라는 확신만 있으면 내가 버텨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모든 주식에는 세력이 존재하고 그 세력은 개인일 수도 있고 외국인일 수도 있고 기관일 수도 있죠. 결과적으로 물량을 많이 가진 놈들이보다 우리가 말하는 세력이라고 하는 존재들이다. 자, 그리고 주식은요 항상 선반영이다라는 거 우리가 인지를 하셔야 된다. 왜냐면은 에코프로 한번 보자고요. 에코프로 주가가 10만원에서 150만원 갔다 어디까지 빠졌죠? 40만원까지 빠졌죠. 그래가지고 뭐요? 아, 선반영이었구나. 이거를 시간이 지나야만 알 수 있는 거죠. 그 주식은 기대감이고 그 기대감이 결국 어디까지 반영될지를 정확하게 캐치해야 주가의 상승폭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가 있다. 거래량은 힘이다. 세력들이 사용한 돈의 힘을 보고 이 세력들이 얼마나 강한 놈인지 확인해야 한다. 바닥에서 터지는 거래량들을 확인해야 되고, 고점에서 터지는 거래량, 고점에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내려온다 보다 고점 신호다라는 것을 파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에코프로 때를 보면 아시겠지만 계속 올라가는 종목을 계속 가겠지라고 욕심을 내다 보면 어떻게 된다? 수익을 챙기지 못하기 때문에 언제나 욕심은 독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수익을 챙겨줄 때 어느 정도 분할 매도를 해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또 가장 중요한 부분 좀 몇 개를 말씀드릴 건데, 심리가 중요한 이유예요. 내가 사면 빠지고 내가 팔면 오르는 이유, 결국은 뭐다? 심리의 차이이다. 내가 사면 빠진다면 분할 매수로 매수해보자라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 다 내용을 담아놨으니까 꼭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자, 내가 1000만원을 매수했을 때, 그죠? 내가 사면 빠진다면 250만원만 사면 뭐예요? 빠지면은 추가로도 매수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쫓겨가던 매매에서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이 주식을 흔들 수가 있다. 내 마음대로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항상 추가 매수할 때 고민을 하잖아요. 그런 부분이 뭐한다? 없어질 수 있다는 거고, 반드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3분의 1 내지 2분의 1 올라갈 때 매도해야 된다. 뭐 할 때? 어디서 매도해야 될지 고민될 때요. 종목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죠? 욕심을 내려놓고 수익을 챙겨야 된다. 내가 고민하는 순간에 결과적으로 이러한 모든 것들이 내가 고민한다는 것이 뭐요? 공부 자체가 덜 됐다라는 반증이고, 항상 기업을 분석하고 대략적인 목표가를 정해서 매도 타점을 분할 매도로 잡아놓자. 영원하게 상승하는 종목은 없습니다. 우리 국장에는 항상 강하게 오르면은 조정이 강하게 나와요. 올라갔을 때 수익을 챙겨가야 우리가 뭐한다? 확실한 매매를 할 수 있다라는 거고, 결과적으로 이러한 부분들, 이러한 종목들을 잡는 방법들, 이러한 부분들 여러분들한테 이 심리를 다스리고 우리가 이 기법,
그죠? 어떻게 종목을 선정해 가고 어떤 심리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이런 기법들을 제가 드릴 거니까 꼭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결과적으로 종목을 고르는 방법은요. 간단합니다. 간단해요. 이러한 실적이 좋은 종목들, 그죠? 실적이 좋고 바닥에서 매집이 들어오는 이러한 종목들. 제가 밑에도 많이 있는데 일단 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러한 종목을 찾는 법, 검색기로 찾으면 되는데 혹시나 이런 검색기가 없다. 기본적인 거거든요. 기본적인 거. 결과적으로 우리가 차트를 모두 다 돌려볼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이러한 기법에 맞는 종목들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검색기가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검색기 필요하다고 하시면은 제가 모든 내용을 공유하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이쪽에 010-9201-6329 이쪽 문자로 기법 또는 히든이라고 그죠? 딱 두 글자씩만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제가 이러한 종목들도 결과적으로 히든 종목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기법 또는 히든이라고 010-9201-6329 이쪽으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보내드릴 테니까 당연히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법 또는 히든 남겨주시면은 요 자료들 전부 다 공유를 드릴 테니까 꼭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